벌었거든요. 15년 벌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뭐 이런지 모르겠어요. 주식했는데 망. 배출 7%로 올라가요. 그만! 하지도 않고 늦었다 그러면 어쩔 거예요. 나 대신 돈 벌어줄 사람 없어. 자존심 따위는 입에다 두고 다니라고요. 가방에도 넣고 다니지 말라고.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 결혼, 내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내 결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내 시스템이라고. 왜 때려치냐고. 그래서 가면 되잖아.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혹시 이 강의를 잊어버리시라도 반드시 10년을 꿈꾸세요. 내가 꿈꾸지 않으면 일단 나이 50세 이후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엄마가 언제 되냐면 애가 태어난 다음 날 엄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엄마라고 불러줘서 어머 나 엄마인가 봐. 근데 엄마 노릇을 막상 하려고 보면 이런 거예요. 김미경을 데리고 30년 살았는데 갑자기 애가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내가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져달라고 그러고 24시간 애 때문에 집 밖에 못 나가고 그러니까 어머 나 어떡하면 좋아. 그래서 애한테 집중도 못하고 그러니까 나는 좋은 엄마가 아닌가 봐. 나는 또 어때요? 좋은 김미경도 아닌가 봐. 둘 사이에서 너무 엄마들이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천천히 엄마가 되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해요. 애는 50에 낳는 게 제일 잘 키운다고. 아이고. 50에 애를 낳을 수 있으면 제일 잘 키울 것 같긴 한데 우리가 그렇게 사실은 미안해 가는 과정 자체가 엄마가 되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어서 1000번을 미안해도 그러나 나는 엄마다. 이게 주제입니다. 자녀의 자존감을 가장 무너뜨리는 사람이 누구요? 엄마. 그럼 남편의 자존감을 가장 무너뜨리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내. 그렇지. 오, 잘하네. 그럼 아내의 자존감을 가장 무너뜨리는 사람은 누굴까요? 남편. 그렇죠. 이게 다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대부분 이런 얘기하죠. 가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가족이 우리의 행복을 엄청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어떤지 아세요? 가족이 가장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가족이 가장 큰 상처를 줘요. 아니 옆집이 뭐가 그렇게 할 일이 없다고 굳이 남의 집 아들을 자존감을 무너뜨리려고 찾아가고 너는 성적이 왜 그러니? 어? 너는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야 너는 왜 취업을 못했니? 이걸 매일 상관을 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홈메이드예요. 옆집은 절대 못 키워줘요. 이거 집에서만 키울 수 있거든요. 근데 가장 무너뜨리는 게 만약에 우리 가족이고 근데 우리 가족은 내가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집을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시죠 여러분? 자존감을 너무 건드리면 애가 집을 나가는데 모르시나? 여러 명 가출했는데요. 자존감을 너무 건드리는 사람이랑은 못 사는데요. 여러분 직장인들 보십시오. 직장인이 그 직장을 다니다가 그 회사를 그만둬야 될 때는 언제 그만두는지 아세요? 자존감이 무너졌을 땐 못 다녀요. 너무 무시받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다닐 때만 다니면 다닐수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자존감이 바닥을 쳐요. 계속 무시당하는 느낌이야. 저 사람이 나 사람 취급 안 해. 그러면 아무리 돈 많이 줘도 거기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다녀요. 그래서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머물게 하고 그 사람을 성장하게 하는 가장 큰 힘이거든요. 배에다 손 대보세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감정이 자존감이에요. 아랫뱃속에 깊이 채여있는 힘이요.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내 스스로 자가 발전해서 하면 좋은데 이 생각이 바닥을 칠 때 이제 우울하거나 힘들거나 일이 잘 안 풀릴 때 그럼 옆에서 누가 줘야 돼요? 누군가 자존감을 채워줘야 돼요. 그 누구밖에 없을까요? 그 누가 해요? 부모밖에 안 해요. 근데 이걸 맨날 무너뜨리는 사람이 부모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질문을 드릴 테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자가 애를 낳게요? 아니면 애가 저절로 쑥 나왔게요? 애기가 어? 엄마가 나왔나? 엄마가 낳았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엄마가 애를 낳았다. 엄마가 오케이. 낳은 거. 자, 두 번째 그럼 그냥 내가 알아서 쑥 나왔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두저도 아닌 사람은 어디서 나온겨? 도대체. 진짜 뭐가 훅 나왔어. 자. 지가 밀고 나와가지고. 여러분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여성분들은 따라서 우리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 낳은 적이 없다. 우리는 애를 낳은 적이 없어요. 지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10달이 됐어. 너무 무거워. 아, 그냥 낳아야 되겠다. 너무 무거워.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그래서 힘을 꽉 주면 애가 확 나와요? 아니 안 나와요. 애는 언제 나와요 그럼? 지가 나올 때가 돼야 나와요. 그럼 나올 때가 됐다는 게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애가 나올 때가 됐다는 건 뭔지 아세요? 배 안에 더 있으면 죽을까 봐 탈출하는 걸 걔 입장에서는 탄생, 우리 입장에서는 분만이에요.
어린 생명이 얼마나 큰 일을 해내는지 아세요? 죽음에서 탄생을 만들어낸 게 어린 생명이에요. 걔 얕보면 안 돼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겨. 몸을 틀면서 나오잖아요. 그때 우리한테 신호가 오죠. 얘 나온다. 그럼 나는 힘줘서 조금 도와줄 뿐이에요. 지가 다 해낸 일이에요. 걔 얼마나 위험해요? 나보다 큰일 날 수도 있어요. 막상 딱 나왔어. 나와서 한 번도 안 쉰 숨을 쉬어야 되죠. 안 해본 호흡을 해야 되죠. 그때 애가 첫 호흡을 하면서 우리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나 진짜 대단한 일을 해냈어. 엄마, 나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한테. 우리가 한국말밖에 못해갖고 애가 신의 언어로 얘기했잖아. 못 알아들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라 그랬어요? 애가 나오자마자 뭐라 그래요? 시작! 응애! 그러고 알았잖아요. 여러분, 엄마 나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괜찮은 일 해냈어요. 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얘기 알아들어서 운 거 아니세요? 아니면 본인이 애 낳은 게 대단해 보여서 울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이는 우리에게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애는 어때요? 가만히 냅둬도 잘 크죠? 애는 태어나면서 자존감을 갖고 태어난다고요. 그래서 그 자존감을 조금만 건드려줘.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엄마가 건드려줄 때마다 애들의 자존감이 크죠. 어떻게 커요? 1살 때 이렇게 돌 때 걸어. 그러면 잘 걷네, 잘 걷네, 똥 잘 싸네, 밥 잘 먹네, 어이구 잘 걷네. 그럼 애가 어떻게 해요? 궁둥이를 막 실룩거리죠. 자존감을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주니까 좋아서 실룩거리죠. 계속 이렇게 키우면 돼요. 근데 우리가 중학교만 돼도 어떻게 해요? 밥 잘 먹고 잠 잘 자면 뒤지게 맞죠? 어? 공부를 하라니까 너는. 얜 도대체 누굴 닮아서 이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애의 자존감을 매일 바닥을 치게 만드는지 아세요? 실제로 그래요. 이렇게 키우면 돼요. 그러면 애는 어때요? 20살, 21살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걸 갖고 재미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형보다 못해. 나는 친척 중에서 제일, 나는 대학도 못 갔어. 나는 성격이 왜 그렇지? 이런 거 다 집에서 형성해 주는 거예요. 태어날 땐 멀쩡한 애라니까요. 그러면 애가 자존감만 갖고 태어난 줄 알아요? 또 뭘 갖고 태어났는지 아세요? 여러분, 배 5번 두드려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한번 시작. 하나, 둘, 셋. 좋아요. 모든 아이는요, 배 안에 5가지 이상의 천재성도 갖고 태어나요. 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 좀 따라해주세요. 나는 천재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요. 너 천재야. 빨리 말해줘. 혹시 못 믿겠으면 더 눈을 보고 말해줘요. 너 천재야. 말해줘 빨리. 너 천재야. 저 천재예요. 여러분, 저도 천재예요. 모든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5가지 이상의 천재성을 갖고 태어나요. 근데 그 5가지 이상의 천재성은 세상에 존재하는 10,000가지 이상의 직업이에요. 여러분, 음악에도 직업이 50가지가 넘어요. 각종 악기 있죠. 음악적 재능도 뭘로 탄생해요? 작곡을 하는 사람, 게임 음악 작곡하는 사람, 뮤지컬 감독,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뮤지컬 감독을 하려면 뭐예요? 음악적 재능, 작곡하는 재능,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재능, 그리고 리더십, 인간관계 잘하는 능력, 5가지 이상이 합쳐서 뮤지컬 감독 하나가 직업이 나오는 건데, 모든 사람은 5가지 이상의 천재성을 다 배 안에 갖고 태어난다. 여러분도 다 갖고 태어났어요.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어느 정도 죽어라고 노력하면 어느 정도 상승한다라는 건 다 기본 전제로 모든 게 다 똑같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림 잘 그리는 거 타고나요? 어때? 그림 잘 그리는 거 타고나죠? 타고나요? 춤 잘 추는 거 타고나야 돼. 타고나요. 3살 때부터 막 똑같이 따라추는 애가 있다. 테레비 나오는 거 보면 그대로 따라쳐. 근데 우리처럼 나이 들어서 돈 내고 배워도 자꾸 뒤로 가지 않아? 그지? 막 미치겠어. 뭐 똑바로 하고 싶은데 안 돼. 자, 그럼 말 잘하는 건요? 타고나요. 우리 집이 딸 넷에 아들 하나, 내가 둘째 딸이에요. 우리 집에서는 나만 말을 잘해요. 우리 언니? 아직도 걔는 지가 하는 말이 뭔지 몰라요, 잘. 계속 말해요. 그러니까 내 말이 뭐냐 하면, 미경아, 내 말이 뭐냐 하면, 그러면 말을 해! 근데 여태 말을 못해요. 못해요. 자, 그러면은 공부 잘하는 거 타고나요, 안 타고나요? 안 타고나. 안 타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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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나요? 공부 잘하는 거 타고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공부 잘하는 거 타고난다. 오케이. 공부 잘하는 거 안 타고난다. 노력하면 다 된다. 타고나. 자, 요 사람들은 남아요. 요 사람들 남아서 우리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서 다 서울대 가자. 가는 거야? 아니, 나이가 좀 문제라고 생각. 그러면 공무원 시험 볼래? 변리사, 회계사 하자고. 여러분, 뭔지 아세요? 아까 하세요. 저기 하루에 2시간 동안만 자면서 죽어라고 하세요. 느낌이 오죠? 못할 거라는. 우리 아이들은요, 10,000가지 이상의 천재성을 다 갖고 태어났는데 안타깝게도 20살까지 사회는 뭐만 테스트해요? 10,000가지 재능 중 뭐만? 암기만 테스트해요. 그러면은 암기력을 못 갖고 태어난 애는 20살까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얼마나 내가 괜찮은 생명인지를 어디 가서 확인받아야 돼요. 전 어렸을 때 공부 별로 못했어요. 책상 앞에 앉아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인 거예요. 나는 뛰면서 사람 만나면서 공부하는 걸 더 좋아하니까. 내가 진짜 싫어하는 거 뭐예요? 수학이요. 나는 X가 이동하면 무서워요. 나 진짜 무서워요. 막 겁나고 왜 저쪽으로 갔어? 막 머리가 하얘져요. 나 어렸을 때 제일 잘했던 거 뭔지 아세요? 말대답이요. 정말 두드려 맞았어요, 엄마한테. 그냥 시키면 지집애가 그냥 아주 꼬박꼬박 말대답하고 지랄하고 나는 엄청 두드려 맞았어요. 그걸로 먹고 살잖아요. 두 번째 나한테 있었던 실력? 고집 엄청 셌어요. 그걸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천재성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도 다 지금 천재예요? 우리 아이들 한번 봅시다. 엄마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아이들 태어났어. 깐난애기죠? 엄마들 이런 생각해요. 얘 뱃속에 아무것도 안 들었어. 아무것도 안 들어 보이잖아요. 그냥 응애 이런 애가 아무것도 감지도 못한 애가 뭐가 들었어요? 뱃속에 아무것도 안 들었어. 자존감 따위도 없고 모르겠어. 그런 건 있는지도 몰랐어요. 더군다나 천재성 따위는 있지도 않아. 얘는 텅텅 벼서 내가 늦는 대로 반응할 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잘해야 돼. 그러니까 엄마는 공부 못했거든? 내가 너 공부 잘하는 애로 만들어줄 거야. 모든 엄마들은 결심을 해요. 뭔지 아세요? 애와 관계없이 애라도 잘 키워야지. 이게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결심이요. 자, 집어넣기 시작하죠. 내 아이를 보고 키우는 게 아니라 기준이 누구예요? 그래서 다른 애들은 어떻게 키워? 다른 애들은 왜? 얘보다 나야 양육의 기준이니까. 그래서 엄마들 눈이 내 애를 안 보고 다 어딜 봐요? 다 옆집을 보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갖는 즉시 다 카페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불안하잖아. 딴 여자 어떻게 키우는지. 그러니까 막 불안해 죽어. 뭐 카페에 올리죠. 큰일 났어요. 우리 애가요. 저 집에 옆집 애보다 15일 빠르거든요. 근데 아직 못 걸어요. 그럼 엄마들이 또 카페에 막 글을 올려줘요. 뭐라 그래요? 빨리 문화센터 가서 다리를 찢으세요. 그럼 걸어요. 지금 우리 애가 3살이거든요. 근데 옆집 애는 영어를 너무 잘하는데 우리 애는 영어를 못해서 어떡하면 좋아요? 막 모든 공부서부터 다 비교해요. 모든 성장 과정 자체가 어떤지 아십니까? 내 아이를 보고 키우면 되는데 불안하게 옆집을 보니까 어때요? 한 달 늦으면 무지 늦은 것 같고 한 1년 늦으면 난리가 나죠. 초등학교 들어가잖아요. 엄마들 눈에서 불이 나요. 초등학교 때 성적이 평생 가는 거야. 정신 바짝 차려! 막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와. 그래갖고 애들은 다 학교에 학원에 집어넣고 나서 엄마들은 다 같이 알죠. 빵집에 모여갖고 야야야야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우리 수행평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집을 못 가 3시까지. 그래서 다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엄마들이. 자, 그런 식으로 하는지 아세요? 중학교 가면 더 난리가 나요. 완전 비교. 좋겠다. 그 집에 외고 보냈대. 얼마나 좋아. 그래, 그렇게 공부를 잘해야지. 애가 완전히 인생 풀렸어, 그 집은. 그게 무슨 인생이 풀린겨. 외고 가니까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여러분. 걱정하지 마, 자퇴할게요. 그 집은 있잖아. 유학 보냈대잖아. 진짜 좋은 대학으로, 지금 미국으로 유학 보냈대.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적응 못하고 돌아와. 여러분 혹시 다들 간 것까지만 들었죠? 간 것까지만 들었잖아. 온 건 못 들었잖아요. 저 좀 따라해보세요. 이것만 알고 있어도 내 자녀를 기르는 문제의 반 이상 해결될 거예요. 저 좀 따라하세요. 시작.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돈 있다가 없다가. 돈 있다가. 잘 나가다 망하다가. 망하다가.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이거 하다 저거 하다. 공부 잘하다 못하다. 못하다. 여러분, 커나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역동적인지 아세요? 이게 계속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을 중학교 1학년 그날 다 같이 엄마들끼리 모여서 비교하는 게 무슨 놈의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내일 다 바뀔 텐데. 만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안 만나면 돼요. 다 이렇게 될 거라. 그러니까 하나도 부러워할 일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이들 뭐 태어나서 다 같이 배 하나 시작. 자존감. 그다음 5개 만들어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뭐야? 천재성 시작. 천재성. 이게 너무 괜찮은 애 아니에요? 가만히만 놔둬도 너무너무 잘 크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처음부터 잘못 꼬여졌죠? 자존감 따위는 없어. 천재성 따위도 없어. 내가 늦는 대로 반응할 뿐이야. 여러분 그렇게 괜찮으신 분들이세요? 어린 생명들이요. 얼마나 괜찮은 애들인지 아세요? 저는 가끔씩 우리 애들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우주의 나이로 보면 사실상 30살 나이 차이는 동갑이라는 생각 안 해봤어요? 내가 지금 30살이 애를 낳았어. 애는 1살이야. 30살 차이 나죠? 그죠? 엄청 차이 나는 것 같죠? 그래서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내 맘대로 막 끌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90대고 애가 61 됐어. 그럼 어때요?
엄마는 아무것도 못해. 네가 도와줘야 돼. 여러분 어때요? 동갑 됐잖아요. 그까짓 거 30살 나이 차이 동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키워야 돼, 애를? 기본적으로 애 생명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존경심이 있어야 돼요. 존중감이 있어야 돼요. 얘는 나와 다른 생명이야. 내와 다른 특성을 갖고 태어났어. 그거 아시죠, 여러분? 육체는 부모로부터 간접거래 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유전병도 닮고 부모로부터 많은 것이 잠자는 것도 닮고 다 닮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하늘에서 직거래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와 전혀 닮지 않은 애가 나와요. 아버지 되게 폭력적인데 그 집에 너무너무 순하고 너무너무 사람을 사랑하는 남자애가 나와서 완전히 부모를 뒤엎는 애가 살 수 있다고요. 이런 기본적인 생명에 대한 이해부터 갖고 시작해야 부모 노릇이 가능한 거죠. 한번 여기 얘기해 보세요. 미려 씨는 애가 몇 살이에요 지금? 모아? 올해 5살 됐어요. 5살 됐지. 모아가 천재죠. 지금은 좀 얼굴 천재 쪽으로 좀 활동하고 있어요. 아, 그냥 웃자고 한 얘긴데. 아니야. 어떡해. 아니 뭐 얼굴 천재라고 자기가 얘놓고 나서 부끄러워할 건 없어. 맞아. 아, 웃자고. 엄마랑 많이 안 닮았더라. 반대 애가 나온다면서요. 그럼요. 아주 잘했어요. 어때요? 아이들 지금 6이잖아요. 참 각각 다르죠. 너무 다릅니다. 그래요? 혈액형도 다 다르고 어. 그 모든 혈액형 다 있고 성격 다 다르고 네. 좋아하는 거 다 다르고 잘하는 거 다 다르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때요? 나보다 30살 더 어린 생명을 뭘 갖고 대해야 돼요? 존경심을 갖고 대해야 되죠. 존중감을 갖고 대해야 되죠. 얘는 뭐가 들었을까? 얘는 어떤 재능이 들었을까? 얘는 어떤 식으로 내가 도와줘야 될까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 이렇게 시작하니까 되게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때요? 내 안에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부 천재성이 없어. 근데 우리는 20살까지 공부를 내놓으라고 강요하죠. 지금 엄마들이. 그죠? 다 강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내가 어때요? 나 되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나 공부는 못하지만 나 되게 괜찮은 사람이야. 나 친구들이랑도 되게 친하게 지내고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이거 몰라주면 애들이 어떤지 아세요? 중학교 2학년이 되면 폭발을 하는 거예요.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걸 사춘기라 불러요. 정말 바보 같은 엄마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어머 우리 애는요 사춘기가 안 와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 사춘기가 안 오는 게 좋은 거예요? 사춘기가 뭔지 아세요? 나 왜 태어났지? 나 누구지?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거 처음으로 묻는 게 사춘기예요. 한 번도 안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물어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1살 때 엄마 뱃속에서 쑥 나올 때 말할 수 있었다면 물어봤겠죠? 말할 수 있었다면 안 물어봤겠어요? 그냥 시작을 했겠어? 90년이나 살 건데? 여기 어디예요? 당신 누구예요? 나 왜 났어요? 나 뭐 해야 돼요? 이거 안 물어보고 시작했겠어요? 말 못했으니까 안 물어봤지? 근데 언제예요? 15살이 됐을 때 드디어 처음으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나 누구지? 나 왜 태어났지? 나 뭐하고 살아야 되지?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근데 나 공부를 못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안 물어보고 싶어요? 그걸 사춘기라고 불러요. 여러분 사춘기가 없는 게 뭐가 좋아요? 사춘기가 격렬한 애들은 왜 격렬한지 아세요? 마음이 똑똑한 애일수록 사춘기를 세게 겪는다. 겪을 걸 확실히 겪고 나면 대답하고 나면 훨씬 나아진다. 근데 그 대답을 하는 동안 애들 상태가 다 이상하긴 하죠. 다 상태가 이상해요. 왜냐? 이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진한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니까 애가 어떻게 했어요? 문 닫으면 수도승이고 문 밖으로 나오면 애가 조폭 상태가 되죠. 그죠? 너 성적 잘 나왔니? 아직 안 나왔는데. 딴 애들은 어떻게 안 물어봤거든? 자식이 아버지한테 말하는 태도가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애들 다 그 시기를 겪어 나가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모든 아이들은 꼭 믿으십시오. 자존감 갖고 태어났고 천재성도 갖고 태어났다. 그럼 도대체 얘를 어떻게 키워야 돼? 이것이 나한테 너무 중요한 숙제였어요. 왜냐? 나도 3명의 생명을 키워봤으니까. 내가 애가 3이거든요. 너무 좋아. 큰애가 29살이에요. 돈 번다? 내가 보기에요. 자녀 교육 목적이 딴 거 없어. 내 돈 안 쓰게 만드는 그날까지요. 22살짜리 아들 또 하나 있어요. 아우 이놈이 문제예요. 그러면 자식이 여럿이다 보면 그중에 하나 이상한 애가 꼭 끼게 돼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그다음에 이제 막내가 있어요. 중학교 1학년. 아우 낳길 진짜 잘했지. 걔 마저 안 낳았으면 이제 집에 뭐하러 들어가요. 재미도 없게. 아 남편 50 넘으면 남편은 없는 분이랑 되게 비슷해요. 주말 되면은 가끔씩 사진이 걸린 줄 알아요. 사진이요 사진. 소파에 사진이 걸린 줄 알았어. 하도 안 움직여서 계속 리모컨 들고 이러고 있어. 그러다가 가끔씩 사진이 뚝 떨어졌다가 묻었다가 이러니까요.
얘가 29살짜리 딸이 있다 그랬잖아. 얘는 원래 그림을 했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좋아한 게 걔 천재성은 뭐였냐면 그렇게 요리를 좋아해요. 20살 때 김장을 담갔어. 나는 너무 무서워. 김장을 왜 담그는지 모르겠는데 막 그냥 사 먹지. 자꾸 하자고 그러고 나는 걔가 내 전화만 오면 무서워 죽겠어요. 김장하자 그럴까 봐. 근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 딸이 요리를 잘하게 된 건 왜 그랬을까? 제 요리 솜씨를 닮아서일까? 아니면 엄마가 집에서 밥을 안 해서 자꾸 하다가 그렇게 됐을까? 네? 그렇죠. 두 번째예요. 역시 결핍이 꿈의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요리 되게 좋아하더니 지금 현재는 요리 관련 일을 하면서 얘가 먹고 살거든요. 아우 괜찮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우리 딸 창피해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 딸 창피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친구들을 계속 만났으면 내 친구들이 요번에 우리 딸 MIT 갔잖아. 우리 딸 요번에 뉴욕에 있는 무슨 대학 갔는데 거기서 근무하잖아. 얼마나 잘난 척하는 애들이 많은지 아세요? 그걸 자기 업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30살 더 어린 애가 왜 나보다 30살 더 먹은 성인 남녀 2명의 꿈을 이뤄줘야 되냐고요. 각자 이루시면 안 되시겠어요? 저는 둘째 아이가 또 있어요. 얘는 감성 천재예요. 혹시 감성 천재라고 들어보셨나? 환장하는데. 감성 천재 특징 알려드려요. 어떤지 아세요? 자요. 계속. 오후 3시까지 자요. 주말에는 기본적으로 자는 거. 그리고 그 생각이 많아갖고 계속 누워서 생각해요. 이불 속에서 뒹굴뒹굴. 그런 애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학교를 절대로 뛰어서 안 가요. 아무리 늦어도 겨가요. 이렇게. 절대로 뛰어가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더 심한 거 얘기해줘요. 집합교육 자체를 되게 모양 빠지는 행위라고 생각해갖고 다 같이 단체로 앉아서 공부를 하거나 단체로 시험을 보는 거 무진장 싫어해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입었던 티셔츠 자기 추억이라고 버리지 말랴. 무서워 죽겠어. 몇백 장을 끌고 다녀요. 내가 이사 가는 때마다 신발도 하나도 안 버렸어요. 무섭죠? 이런 남자 데리고 갈 여자 있으면 손 좀 들어봐봐요. 그래갖고 이렇게 장가 갈 때 모았던 모든 티셔츠와 신발을 걔 안방에다 확 쏟아부으려고 내가 지금 다 갖고 있어요. 또 여자를 사귀면 꼭 반지를 나눠 낀다. 언약식을 해서 커플링을 나눠 껴요. 그리고 헤어질 때 반드시 돌려받아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야 그냥 줘. 그거 몇 분 한다고. 자기 추억이래. 자기가 갖고 있어야 된대. 그래서 내가 반지를 몇 개 갖고 있어요 지금. 그것도 나중에 장가 갈 때 마지막 여자한테 한 움큼 주려고 내가 아주 그냥. 우리 애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바이엘, 도미, 노미, 솔, 도도도 이러다가 이제 그만뒀어요. 피아노를. 왜냐하면 피아노 학원에서 아이스 깨끼하고 여자애들 그 뒤지게 혼났대요. 그리고 말타기 하다가 피아노 학원 문 부시고 자기 나름대로 트라우마가 있어서 피아노 학원을 전혀 안 가요. 그러고 나서 중학교 3학년이 됐는데 갑자기 중학교 3학년 어느 날 피아노를 배워보겠다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자는 거보다 낫잖아. 자는 거보다. 학원 보내줘? 그랬더니 간대. 그래서 그래 아침에 갈래? 그랬더니 아니야 나 자야 돼. 3시에 갈래. 그럼 그렇지 그놈이. 그래갖고 갔어요. 피아노 학원 갔다 오더니 갑자기 뭐라 했는지 알아요? 자기? 너무 웃기잖아요. 예고를 가야겠다요. 참 감성 천재죠. 입시가 3개월 남았고 도미, 솔, 도 바이엘 치는 놈이 실용음악과 예고를 가겠다는 게 말이 돼요? 3개월 만에?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얘가 자꾸 입시반에 와서 얼쩡거린대요. 취미반에 있어야 될 놈이. 너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 나 있잖아. 나 예고 가면 안 될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거 원래 안 돼. 3개월 만에 너 얼마나 입시가 어려운지 알아? 보통 애들 6살 때부터 피아노 쳐. 거기서 10년 이상 친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말도 안 된다고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선생님한테 가갖고 조른 거예요. 선생님이 너무 기가 막혀갖고 예고 악보를 줬대. 다음날 전화 오셨어요. 막 좋아서. 난 선생님 그렇게 좋아하실 줄 몰랐어요. 어머니 절대 못 가요. 악보를 전혀 못 봐요. 악보를 하나도 못 봐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그랬더니 얘가 포기를 안 하고 선생님한테 가서 또 괴롭혀갖고 어떻게 했냐면은 입시곡을 선생님한테 쳐달라 그래서 선생님이 제 MP3로 녹음을 해서 준 거야. 그걸 들고 왔어요. 그걸 들고 와갖고 이렇게 피아노로 귀로 들으면서 건반을 하나씩 찾아갖고 건반을 한 마디 외우고 2마디 외우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나중에 악보를 다 외운 거예요. 3개월 동안. 그래서 한 곡만 봐요. 한 곡만 딸딸딸딸딸 외워서 시험을 봤어요. 붙었어. 이게 우리 집에서 제일 불행한 일이 됐어요. 이
이 감성 천재인 우리 아들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스스로 너무 찌질하다 생각하고 너무 하위권이고 너무 힘들어했어. 왜냐면 학교 생활에 잘 안 맞으니까 얼마나 내 인생 이렇게 끝까지 안 풀리니까 혼자 속으로는 되게 불안하고 힘들었겠지. 아무리 중학생도요 생각이 다 있어요. 우리보다 더 불안해해요. 자기 스스로를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고 싶은데 못 믿으니까 애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학교를 붙은 거야, 자기 힘으로.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얘가 어땠는지 아세요? 감성 천재는 감성 천재다. 아유 웃겨서 교복을 2개를 사달래요. 왜? 그래? 하나는 잠옷으로 입고 자겠대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래갖고 넥타이까지 메고 교복을 입고 잤어요, 이놈이. 그리고 학교를 다녔는데 세상에 악보 하나도 못 보죠, 여전히. 음악은 되게 하고 싶어요. 감성은 뛰어나요. 자기는 좋은 음악가가 되고 싶고 될 것 같아. 근데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맨날 빵점인 거예요. 학교에서 애들이랑 점점 떨어져. 학교에 적응을 서서히 못하게 되더니만 학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지하철에 앉아 있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오고 지 아빠한테 얼마나 두드려 맞고 혼났겠어요. 맨날 그런 식이고. 그나마 지가 좋아서 들어간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다고 야단을 맞고 그러다가 결국은 1년 반 동안 학교를 간신히 다녔는데 내가 오늘 솔직히 여러분한테 여기서만 얘기하는데 사실은 자퇴한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 어차피 출석 일수가 모자라서 이틀 있으면 퇴학인데 퇴학하면 안 되니까 오늘이라도 빨리 오셔서 명예롭게 자퇴를 하시라고. 그래서 급하게 가서 자퇴를 한 거라니까. 그래서 자퇴를 하고 나서 자기가 또 한 번 잘해보려고 한 거에도 또 한 번 좌절을 한 거잖아요. 얘는 어떻게 자기 인생을 풀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얼마나 좌절하고 힘들었겠어요.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존감이라는 생각이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바뀌면서 집안에 가서 자기 방에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가엾은 거예요. 저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제가 별 미친 짓을 다 했어요. 우리 아들 살려내려고. 집에다 크게 내가 프랭카드 걸었잖아요. 축 자퇴. 그래서 아들 끌어내서 내가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알아봤거든. 근데 원래 뮤지션은 자퇴 정도 해야 먹어준대 나중에. 걱정하지 마. 한 번은 내가 우리 아들 여행도 데리고 갔어요. 가서 내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손 좀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나뭇가지라 생각하고 부러뜨려 보세요. 하나 둘 셋 팍. 나뭇가지가 부러졌죠. 여러분 나뭇가지가 부러졌다는 건 다른 방향을 가르쳤다는 거지 부러졌다는 게 아니에요. 부러진 데 집중하지 말아요. 여러분 봐요. 나뭇가지가 다른 방향을 가르치기 위해선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시작. 부러져야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 인생은 부러져야만 제대로 된 방향을 가리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나는 내 아들 인생에서 그걸 보려고 무진장했었어요. 얘가 18살에 이렇게 인생에 험한 일이 왜 생겼을까? 얘 왜 이렇게 아파야 될까? 왜 그런지 알아? 다른 방향으로 살기 위해서 부러졌구나. 내가 우리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네가 자퇴를 했다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자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너는 다른 방향으로 살아보라는 메시지야, 자퇴는. 그러니까 자퇴에 묶여있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사는 쪽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얼마나 내가 얘기를 많이 했는지 알아요? 그래도 안 바뀐다? 여러분 애가 원래 쉽게 안 바뀌어요. 계속 오후 3시까지 자다가 친구한테 연락 오면 나가서 자퇴한 놈이 생각해보세요. 새벽 3시까지 애들이랑 놀다가 슬금 어떤 놈이랑 노는지 몰라 또 들어와갖고 혼자서 혼날까 봐 라면이랑 편의점에서 사는 볶음김치 그게 이렇게 맛있다며요. 어? 그래서 그 볶음김치랑 컵라면이랑 사갖고 지방에 들어가서 혼자 이렇게 라면을 삶아먹고 그랬나 봐. 하루는요 제가 우리 아들 방문을 열었는데 라면이랑 김치 냄새가 진동을 해요. 왜냐하면 부엌에서 먹으면 부모님한테 걸리면 혼나고 또 면도 안 서잖아. 그리고 또 얼마나 미안하고. 근데 나는 그 방에서 그날 라면 냄새를 맡으면서 우리 아들 소리를 들었다니까요. 엄마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이고 싶거든. 엄마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인 것 같거든. 근데 엄마 나 어떻게 풀어가야 돼 여기서. 엄마 나 너무 무서워. 엄마 나 지하에 있어.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려내야 되겠다. 그날 내가 뭘 결심했는지 아세요? 라면 먹지 마. 내가 너한테 저녁 7시 만찬을 새벽 3시에 차려준다 이제부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졸린 거 참고 새벽 3시까지 기다렸어요. 가만히 있으면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이놈이 문 따는 소리가 들려. 그럼 그때 내가 불을 다 켜고 나서 막 삼겹살에 김치찌개 막 밥을 한 거예요. 새벽 3시에 거실 불도 다 켜놨어요. 왜냐면 저녁 7시를 연출하려면 불이 켜져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몰래 먹으면 안 되잖아? 그럼 얘가 엄마 왜 이래 도대체 어색하게. 아 나 그냥 혼자 먹어도 된다고. 씨 아빠 나오면 어떡해. 아빠 나오면 그러면서 막 먹었는데
아빠가 나왔네. 새벽 3시에 애들이랑 뭐 하는 거냐고. 제 시간에 들어와서 밥을 처먹든지 말든지 말고. 그러니까 애들가 밥을 먹다가 말고 숟가락을 탁 놓고 지방에 들어가잖아. 내 따라 들어갔지. 누굴 따라 들어갔을까요? 남편. 그렇죠. 가서 뭐라 그랬냐. 당신 눈엔 얘가 나쁜 놈으로 보이지. 근데 어떡하냐? 내 눈에 아픈 놈인데? 근데 반드시 살려낼 건데 내? 앞으로 만약에 얘가 밥 먹는데 한 번만 더 나와서 애를 울리면 근데 너를 굶긴다 이제 내가. 건드리지 말라고. 계속 차려줬어요 내가 밥을. 어느 날 2시, 어느 날 1시 자꾸 일찍 들어온다 어느 날 몇 달이 지나니까 그다음 하루는 저녁 7시에 들어왔어요.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너 왜 내일 안 들어오고 오늘 들어갔어? 너 어떻게 생겨?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뭔데? 그랬더니 엄마 저 있잖아요. 엄마 되게 미안한데 엄마 돈 있어요? 무슨 돈? 엄마 나 조금만 보태주세요. 나 이 여행 좀 갔다 오면 안 돼요? 그때 내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가까운 학교도 못 가시던 분께서 이렇게 먼 여행을 가시려고.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부모를 멀리 떠날 수 있다는 건 뭔지 아세요? 자존감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원래 자존감 바닥인 애들은 집에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는데? 너 어디 여행이라도 갈래? 엄마가 돈 줄게. 갈 데 없거든. 야 뭐라도 배워볼래? 배울 거 없거든. 이런 식이라니까요. 이게 정말 사람 속 터지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뭔가 꿈틀거려야 내 다리를 끌고 어디라도 간다니까. 이게 다리 끌고 다니는 게 보통 힘이 아니에요 원래. 간대요. 그러길래 내가 얼마나 기뻐요. 아, 걱정하지 마. 무슨 돈 걱정이야. 알았어. 어디로 가고 싶어? 그러니까 일본이요. 일본을 왜 가? 그랬더니 엄마 그거 뮤지션들의 꿈이거든요. 내가 그냥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너 꿈이라 그랬니? 갔거든요. 얼마나 걸어다녔는지 신발이 다 떨어져서 왔어요. 그러더니 나한테 와서 뭐랬는지 알아요? 자기 일본으로 이주를 해야겠대야. 아우 이 감성 전제 이놈아.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이 항상 오바야. 그러니까 여행을 하지 왜 니 이주? 엄마 있잖아. 나 엄마 아빠 돈 없이 몇 달만 살아보고 싶어. 엄마 아빠는 내가 검정고시도 보고 대학도 다시 가고 그러기 싫겠지만 엄마 나는 아직 그 생각이 안 들어. 엄마 나는 있잖아 내 돈으로 나 좀 먹여 살려보고 싶어. 그게 나한테 제일 중요해 엄마. 왜냐 내가 진짜 쓸모없는 인간 같았거든. 알았어 하고 싶은 대로 해. 갔어요. 얼마나 박스 드는 알바를 심하게 했는지 한 번은요 이 문자가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손톱이 다 까져갖고 막 골마서 터져갖고 빠지려고 그래. 박스 알바를 너무 해갖고. 그래 내가 보냈죠 문자를. 아우 잘했다 하더라. 그렇게 피아노 쳐도 손톱이 안 빠지더니 그냥 박스를 드니까 확 빠지네 이놈의 새끼. 그러더니 갑자기 어느 날 하루는 돈 좀 보내달래요. 너 돈 벌잖아. 왜 그랬대? JLPT라고 일본어 상급 능력 시험 봐야 돼. 그거 왜 보려고? 엄마 나 있잖아 그 상급 꼭 따야 돼. 나 상급 못 따면 나 계속 박스 들어야 돼. 3년째 박스 드는 아저씨가 있대야 거기에. 자기 공장에. 그래갖고 이제 JLPT 시험을 본다고 일본어 학원에 등록을 해서 JLPT 시험을 봐서 3급을 땄어요. 그러고 나서 햄버거 가게로 옮긴 거예요. 햄버거 가게로 옮길 수 있었던 거야. 시험을 봐서 옮겼더니 세상에 거기 친구들이 있잖아. 왜 거기 같이 햄버거 굽고 하는 친구들이 성당에 나가자고 그랬대. 밥 준다고. 그래서 성당을 쫄래쫄래 같이 갔네. 그랬더니 성당 누나 하나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한국은 같은 날 한 날짜에 응대 시험을 딱 보잖아. 근데 일본은 아니야. 일본은 1년 내내 면접을 볼 수 있어. 교수랑 그 면담을 할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그 교수가 너를 되게 매력적으로 생각하면 교수가 너한테 시험 볼 기회를 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일단 다 돌아다녀봐. 그래갖고 도쿄 시내를 다 돌아다니면서 교수들을 만났는데 제일 문제가 뭐였을까? 말 잘 못하잖아요.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겠어요. 그런 생각 들었대요. 내가 여태까지 18년간 아무것도 못 들었는데 이것도 못 들으면 나는 여기서 정지다. 한 번은 뚫자. 그래서 억지로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너무 쉽더래요. 왜냐하면 다 같은 걸 물어보더랴. 그래갖고 갈수록 잘하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전화가 왔는데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 나 여기 교수님 한 분 만났거든. 이 교수님이 나 되게 좋아해. 이 교수님도 악보 보는 거 싫어하신대. 똑같은 사람을 만난겨. 여러분 아십니까? 귀가 되게 좋은 사람은 악보를 안 봐요. 우리 아들이 귀가 되게 좋았던 거예요. 악보 보는 걸 싫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교수님도 그런 사람이에요. 너 내가 한번 뽑아줄 수 있다. 너 그러니까 한국 가서 빨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와라. 이놈이 급하게 왔어요. 안 하겠다는 공부 얼마나 하기 싫어하는데 검정고시 학원 들어가서 2달 열심히 하더니 아우 70점 맞았어. 여러분 70점이면 합격이야. 괜찮아요. 내가 우리 아들 검정고시 붙은 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우리
아들 천재, 우리 아들 천재 이러고요. 내가 미친년처럼 진짜 정말 미친 사람처럼 개다리 춤을 추면서 거실을 10분을 뛰어다녔어요. 이 성적표를 들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 그만하라고 창피하게 그러면서 막 그놈이 좋아한다. 저좀 따라서 애들은 잘난 척할 때 자존감이 큰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잘난 척이 애들의 자존감을 키워줄 거라고 착각하는지 아세요? 특히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다니는 부모. 자기가 열심히 살면 애들이 다 잘 될 줄 알죠. 그래서 왜 되게 잘 나가는 집에 완전히 이상한 애가 꼭 끼는 거 아세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가 잘난 척하다가 애를 다 망친 거예요. 애가 잘난 척해야 돼요. 내가 우리 아들 이렇게 키웠으면 어떻겠어요? 너 엄마가 유명 강사야. 너 엄마 아들이 자퇴했다 그러면 엄마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어디 가서 말을 못해 임마 너 때문에. 완전히 망쳤겠죠. 자녀는 살다가 누구나 다 지하 10층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취업이 3년간 안 돼서 지하 10층에 있는 애도 있어요. 결혼해서 문제가 생겨서 지하 10층에 있는 자녀도 있어요. 학교에 너무 적응을 못해서 이런 애도 있어요. 친구한테 왕따 당해서 지하 10층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녀가 지하 10층으로 갔을 때 부모 위치 어디 시작? 지하 11층. 그래야 애가 자기가 지상에 있는 줄 안다고요. 현욱 씨 한번 올라와봐요 여기. 저요? 응. 남자가 해야지 치마 입은 여자가 할 수가 없어갖고. 올해 잘 안 풀렸어요? 넘어가시죠. 근데 결혼은 안 해요? 해야죠. 여자는 만나봤어요? 네? 자, 그럼 여기서 네. 내가 시키는 걸 한번 해봐요. 여기 중간에 여기 표 있는 데서 막 이렇게 뛰어가다가 이렇게 팍 넘어져 봐. 연기네요? 그러니까 진짜 리얼하게 막 일 되게 안 풀려서 확 좌절하고 넘어진 거야. 지금 넘어져 봐. 여기서? 응, 여기서. 가다가. 그대로 있어. 자, 봐봐. 현우 씨 한번 저기 봐봐. 네. 저 따라서 해봐요. 넘어진 만큼 왔구나. 아니, 하라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다 알았죠? 현우 씨 따라서 해봐요. 넘어진 만큼 왔구나. 시작. 넘어진 만큼 왔구나. 그렇죠. 실패했지만 공부해서 시험 봤는데 떨어지긴 했지만 여기까지는 왔잖아. 넘어진 만큼 왔잖아요. 그죠? 남자랑 사귀다 헤어졌지만 그만큼 성숙해졌잖아요. 안 한 거보다 다 낫잖아. 그지? 응. 그 여자 결혼까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래, 진행한 여자들이 보이네요. 보여. 넘어진 만큼 왔죠. 그죠? 이제 일어나 봐봐요. 일어나서 뭐 하냐면 이제 제자리 걸음 걸어봐봐요. 이렇게 막 제자리 걸음 걸어봐. 제자리도 뛰게 해보세요. 여러분 제자리 걸음이라고 근육이 안 크는 것 같으세요? 커요. 일이 되게 안 풀리고 모르겠어요. 나 요새 완전 제자리 걸음이에요. 이렇게 앞서서 나가는 일도 하나도 없고 뭔지 아세요? 제자리 걸음일 때도 근육이 큰다. 이거 나중에 다 써먹어요. 근육이 튼튼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무거운 거 들어봐. 이제 무거운 거 든다고 생각해. 근데 나를 들으면 제일 좋긴 하겠지만 무거운 거 들어봐요. 아우 무거워라 해봐. 시작. 아유 무거워라. 아유 무거워. 아이고. 이거 무거운 걸 들잖아요. 그러면 힘이 든 만큼 힘이 생기는 거 아세요? 우리가 헬스클럽 가서 왜 무거운 거 들어요? 일부러 막 무거운 거 들잖아. 헬스클럽 가서 뭐 하려고 그래? 힘이 생기려고 그러지. 힘이 생기려고. 그러니까 어때요?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힘이 든다는 건 힘이 생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인간관계 때문에 힘이 무지 들고 직장 상사랑 매우 속상하다는 건 그거에 대해서 힘이 생기고 있다는 뜻이죠. 애들 기르느냐고 너무 힘들다는 건 그걸로 인해서 애들을 기르는 지혜가 생기면서 힘이 생기고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나 데리고 사는 데 있어서 내 몸이 저지르는 실패를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좌절하고 그냥 멈추면 여기서 무엇인가 우리가 찾아낼 수 없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실패한 장에서 내가 해석을 잘하고 얻을 걸 얻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실패하자고 그랬잖아요. 실패 학교 다니는 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운전면허증 있어요? 네. 있는데 운전 못하는 사람 많죠? 네. 많아요. 이렇게 면허증은 있고 운전은 못해. 왜 그런지 아세요? 실패 학교 안 들어가서. 그 면허증 들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도로로 나가야 되죠. 그 실패 학교 딱 들어가야 돼. 운전 딱 해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운전을 하고 나갔더니 막 옆차가 딱 내 옆에 오는 거 같아. 어머 처참해 나한테 와. 아니요 너만 그렇게 생각한겨. 아무도 네 옆에 안 갔어. 그래갖고 놀래갖고 부산까지 가잖아. 나가지 못해갖고. 실패 학교가 중요하다는 거냐. 여러분 대표적으로 실패 학교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백종원 씨요.
아유 보세요. 그래서 백주부라고 하는 거예요. 주부랑 똑같잖아요. 주부랑 똑같잖아요. 무슨 뭐 엄청난 요리에 관련된 학교를 나왔어요. 아니면 무슨 엄청 요리에 관련된 자격증이 있어요. 그냥 막 열심히 자기 혼자 집에서 똑같은 요리를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요렇게도 해보고 실패 학교를 어마어마하게 오래 다니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요리가 다 나오죠. 우리 주부들도 집에 있으면은 실패 학교를 다닐 수 있죠. 요리에 관한 한. 그죠? 계속 요리를 하면 되지. 근데 우리는 하기 싫잖아. 그 하기 싫어서 남편한테 전화하는 거잖아요. 5시에. 몇 시에 와? 밥은? 이게 주려고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어? 그냥 먹었나 확인하는 겨. 어? 먹었나? 뭐한테 배워요? 가장 위대한 스승은 내 실패예요. 왜냐? 8개까지 됐고 2개 모자라서 멈췄으니까 가이드 메시지라고 그랬죠. 얘가 시키는 대로 다음날 해보면 또 채워지고 또 실패가 2개 남으면 또 채우고 이러다 보면 완성도가 엄청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백종원 씨 보세요. 이렇게 맛이 왜 맛이 안 나지? 그러면 설탕 넣고 그래도 맛이 안 나네? 그 설탕 넣고 그게 자꾸 설탕 넣게 된 거지. 그래서 어때요? 요리를 배운 과정이나 설명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너무 친근하지 않아요? 꼭 우리 부엌에서 일어나는 거랑 똑같아.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실패 학교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그 실패를 좌절로 해석하지 말고 뭘로 해석한다? 오차로 해석해야 된다. 오차로 생각해서 위대한 스승이 어디 있어요? 실패한 내 몸 안에 있죠. 어제 한 번 실패하면 스승 하나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36이면 360명 스승이 몸 안에 있고 제가 53이니까 53이면 우리 530명이고 어머니는 어떻게 되세요 혹시? 700명이시래요. 700명이세요 스승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다 이렇게 스승이 있다는 거 아시고 다시 한번 옆 사람한테 얘기해요. 우리 실패하자. 시작. 실패하자. 좋아요. 실패하자. 넘어져봐요. 시작. 넘어져봐. 시작. 넘어졌어. 여기까지 왔다. 여기까지 왔다. 제자리 걸어봐요. 제자리 뭐예요? 근육이 크네. 예. 힘들어. 시작. 이게 힘이 든 만큼 뭐가 생겼어? 힘이 생겼어. 겁내지 말고 이게 실패가 내가 모자르다는 증거가 아니고 내가 살아내고 있다라는 증거다. 잘했어요. 많이 실패하십시오. 자, 이제 2번째 법칙으로 넘어갈까요? 2번째 법칙은 내가 무엇인가 도전해서 잘 안 되는 실패에 대해서 분명히 해석하고 나를 다독거리고 넘어가 줄 것. 2번째, 다독거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꿈을 위해서 내가 막 나가는 힘이 있어야 돼요. 무엇인가 생성해내는 무엇인가가 내 몸 안에 다 있거든요. 자, 이 생성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텐데 일단 옆 사람한테 뭘 물어보냐면 3년 안에 꼭 해보고 싶은 거. 3년 안에 되고 싶은 거, 해보고 싶은 거 있잖아요. 뭐 여행 가고 싶다, 뭐 살 빼고 싶다, 집 짓고 싶다, 뭐 있죠? 자, 그러면은 뭐 하고 싶은지 우리 물어볼까요? 우선 뭐 하고 싶으세요, 김상중 씨는? 저는 3년 안에 저는 그 바이크를 타거든요. 유라시아 대륙횡단을. 유라시아 대륙횡단을 바이크로 하신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부터 이야. 포르투갈까지, 동쪽의 끝에서 서쪽의 끝까지. 이야. 저 따라가고 싶어요. 체력이 엄청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통 한 3개월 걸리죠. 엄청난데. 3개월 동안. 이야. 소미 씨는 뭐 하고 싶어요? 결혼하고 싶어요. 저는 아니요. 결혼 솔직히 필요 없고요. 필요 없대요. 딱 한 번만 그냥 딱 할머니랑 아빠랑 저랑 애기랑 다 같이 한번 여행을 한 번만 가보고 싶어요. 근데 딱 동생이 있으니까, 예. 근데 딱 만나기만 하면 싸우니까. 예, 그래서 한 번도 못 가족들끼리 가봤어요. 예. 한번 이렇게 가족 여행을 더 싸우겠다. 절반이 몰아놓고 싸우겠네. 좋아요. 그럼 할리 씨는 뭐 하고 싶어요? 저는 3년 안에 제 맘대로 살고 싶어요. 제가 네. 이제 17년의 육아를 끝내고 아이고. 어느 날 이번 방학에 보니까 아들이 키가 180인데 저보다 큰 어른이 집에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 난 그동안 뭐 했지? 진짜 어떤 어른이? 육아를 한 줄 알았는데 아이도 다 없어졌고. 그렇지. 예, 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는 이제 뭐 어떤 부모나 주부나 뭐 이런 거에서 다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좀 내 자신을 찾아보고 싶고 막상 이렇게 생각하니까 뭘 잘했는지 뭐가 하고 싶은지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이렇게 뭐 하고 싶냐 물어보면 탁탁 얘기한다라는 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생명이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자기 생명이 되게 건강해. 사람들은요, 보세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가만히 있어도 꿈을 지어내요. 꿈이 별게 아니에요. 뭐 유명해져, 성공해져, 이게 꿈이 아니라, 거기 되게 괜찮은 무슨 레스토랑 생겼대, 음식점 생겼대. 거기 가서 자기랑, 여보, 거기 가서 우리 꼭 먹자, 이번 여름에. 에? 꿈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생명은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면 그렇게 맛있는 데 끌고 가서 먹이고 싶겠어. 그러잖아요. 지금 소미 씨, 우리 가족들 다 같이 여행 좀 한번 가면 좋겠어요.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면 나를 끌고 이렇게 여행을 가고 싶겠어요. 이게 생명이 건강하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하고 싶은 게 있는 게 건강한 거예요. 근데 생명이 건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생명이 병이 나면 몰라요. 하고 싶은 거 하나도 없고. 뭐 하고 싶은 거? 됐어요. 하고 싶은 게 뭐 있어? 먹고 싶은 거? 없어요. 먹고 싶은 거. 그냥 있을래요. 여러분, 그냥 있으면 얼마나 슬퍼지는지 알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이렇게 한 일주일 그냥 계속 할 일 없이 계속 있어 본 적 없어요?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너무 쉬다가 슬퍼진 적 없어요, 몸이? 여러분, 몸이 너무 쉬잖아요. 내 몸이 방향을 모르고 쉬면 어떤지 아세요? 슬퍼져요. 몸이 얼마나 똑똑한지 알아요? 알아서 스스로 슬퍼져요. 그래서 몸이 알아서 슬퍼진 감정을 머릿속으로 이렇게 전달을 하잖아요. 그게 우울증이에요. 사실 우울증은 머리에서 먼저 온다기보다도 몸이 슬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몸이 방향을 잃은 거지. 근데 생명이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몸이 방향을 아는 거지. 여보, 거기 레스토랑 가서 우리 먹자. 이번 여름에 어디 가자. 우리 뭐 요번에 집 짓자. 나 요번에 시험 봤었고. 나 그렇게 학교 제대로 못 다닌 거. 그래서 공부하는 거 너무 속상해. 방통대 꼭 들어가자. 몸이 막 방향을 알아서 가는 게 이게 꿈이라니까요. 근데 방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초기 증상이에요. 내가 슬퍼하는구나. 내 몸이 슬퍼하는구나. 이 방향을 못 찾는구나. 초기 증상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세요. 할리씨 많이 울어. 괜찮아. 막 울어. 여러분, 운다는 게 얼마나 좋은 뜻인지 알고, 운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자기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자기 사랑하지 않으면 눈물이 잘 안 나요. 깊이 들어가면 눈물이 나요. 나 왜 이러고 살았지? 애가 17년 크는 동안 나 뭐 했지? 중간중간 뭐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나는 그동안 의욕이 없었지? 왜 나는 나를 더 사랑해주지 않았지? 이렇게 울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울고 밑바닥에서 나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시 올라올 수 있어. 그 걱정하지 말아요. 지금부터 옆 사람 손잡아. 자, 이제 해줄 말이 있어. 그러니까 서로 축복을 나눠야 되니까 옆 사람한테 뭐라 하냐면 당신은 시작. 지금 말한 꿈을 이룰 수 없을 겁니다. 이룰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승질내지 말고 잠깐 진정하시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꿈을 이루는 건 육체 노동일까요? 정신 노동일까요? 둘 다. 저번에 애들 데리고요. 하와이 너무 가고 싶어요. 너무 가고 싶어요. 정신 노동이죠. 여러분, 정신 노동을 너무 심하게 하면 어떤지 아세요? 정신이 육체를 짓눌러요. 이것도 우울증이에요. 이불을 계속 뒤집어서 나 여행 가야 되는데 돈도 여태까지 뭐 했나 몰라. 돈 한 푼 안 모으고 그거 거기다 다 썼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 남자는 왜 이렇게 월급이 작아. 미치겠어. 왜 이렇게. 여러분 아시죠? 모든 여자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모든 남편의 월급은 평생 200이 모자라요. 딱 200만 더 있으면 되는데 그렇게 매달 200이 모자라. 200만 원만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내가 여행도 갔을 텐데. 어떤지 아십니까? 이불 속에서 계속 생각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몸을 짓눌려서 몸을 못 일어나게 한다고요. 하루 종일. 그럼 내가 얘기했죠. 몸이 어떻게 한다고요? 알아서 슬픔을 수집하면 우울이라고요. 그게 몸이 슬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이루는 건 뭔지 아십니까? 완벽히 육체 노동이에요. 움직여보세요. 얘가 해내는 일이에요. 여러분, 머리는 하나고 왜 몸의 부위가 더 큰지 아세요? 움직여봐. 시작. 이렇게 봐. 얘 데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나 데리고 산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얘를 데리고 사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얘 데리고 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움직이면서 데리고 쓸 것이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아, 모르겠어요. 저 지금 34살인데요. 결혼도 못했고 뭐. 아, 모르겠어요. 남자랑 헤어지고. 그리고 요새 만나는 남자 나가면 다 안 나와야 되는 남자가 자꾸 나와요. 아, 그리고 직장 생활 한 지 9년 됐거든요. 근데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무슨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어학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커리어가 큰 것도 아니고, 아, 나 왜 이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엄청 속상해요, 연말에. 여러분, 뭐가 우울증인지 아세요? 지가 저한테 승질 부리는 게 우울증이고요. 지가 남한테 승질 부리는 게 분노예요. 두 가지가 같이 오죠. 왜냐, 우울증이 뭐예요? 해내고 싶었던 나와 해내지 못한 나와의 싸움이에요. 내가 나한테 실망하는 거. 좌절도 뭐예요? 내가 나한테 하는 짓이에요, 좌절도. 그때 제일 좋은 방법은 비슷한 사람끼리 꼭 만나세요. 훨씬 덜 불안해. 이렇게 상태 비슷한 애들끼리 셋이 만나서 이렇게 맥주 한잔 하면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 아우 지집애들 상태 똑같아 나랑 똑같아 안 불안해. 훨씬 마음의 안정감이 막 찾아와.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이 되게 좋은 아이디어를 해. 야, 여기서 우리 이럴 게 아니라 그거 가보자. 그거 진짜 잘 본대. 가자, 야, 가자. 빨리 와. 그래갖고 이제 셋이 막 찾아간다. 셋이 찾아가고 막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 제가 혹시 내년에 무슨 장사운 같은 거 있을까요? 내년에 대복이 있을까요? 내년에 무슨 공부운이 있을까요? 내년에 여행운이 있을까요? 내년에 무슨 직업 같은 거 찾을 운이 있을까요? 여러분요, 저 좀 따라하세요. 나이 20살 넘으면 내 인생에 내가 잘 모르는 일은 안 벌어진다. 여행 못 가세요, 내년에. 여행은 어떻게 가요? 시간 있고 돈 있어야 되죠. 시간도 모아야 되고 돈도 모아야 돼요. 2년간. 그래야 가요. 공부 어떻게 해요? 갑자기 어떻게 공부할 마음이 뭐예요? 오늘부터 생각해서 3년간 해야지 맘먹고 막 계획 세우고 이래야다가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갑자기 생기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요. 갑자기 생기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불행밖에 없어요. 아프고 교통사고 나고 그건 생겨요. 왠지 아시죠? 우리가 자연의 일부잖아요. 나무랑 똑같잖아요. 아무리 착한 나무도 벼락 맞죠? 물밖에 안 먹어도. 사람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생길 일은 다 생겨요. 손을 이렇게 하세요. 오른손을. 이게 뭔지 아세요? 운이요. 실제로 운이 존재하죠. 아우, 저 사람은 참 운이 좋아. 어떻게 해야 운이 좋아지는지 아세요? 운도 하나의 에너지라서 밑에서 에너지가 있어야 합체를 해요. 결합을 한다고요. 뭐예요? 내가 움직여야 돼요. 내가 막 움직여보세요. 여행 가려고 막 3년 전부터 적금도 들고 막 애쓰고 나 여행 갈 거라고 다 말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누가 와서 진짜 싼 여행일 때 너 소개해 주려고 그러는데 내가 막 이런 식으로 온다니까요. 내가 움직여야 이 운도 하나의 에너지라 얘랑 나랑 만나요. 뭐가 됐건 간에 내가 안 움직이면 운도 하나의 에너지라서 에너지가 없잖아요. 그럼 도망가요. 안 붙는다니까요. 갈 데가 얼마나 많은데 나한테 오겠어요. 자, 이번엔 주먹 떨어지세요. 주먹 떨어져 보세요. 나를 초토화시키죠. 근데 어떤지 아세요? 움직여 보세요. 어떤지 아세요? 웬만한 불행을 내가 쳐낸다고요. 힘들어도 내가. 그래서 얘가 움직여야 된다고요. 꿈은 얘가 이루는 거예요. 육체노동이라니까요. 이걸 멈추고 있으면 생각한 것들이 안 풀리는 거예요. 적어도 8개짜리 실패 에너지조차도 없는 거예요. 텅텅 빈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 여러분, 빈 나 자신을 데리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뭘 채워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여기 이게 뭐예요? 실패 창고도 텅텅 비고 뒤가 텅텅 빈 사람은 뭐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뭐랬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 안 해봤는데. 근데 실패라도 했으면 아, 그 8개랑 2개랑 요거 합쳐야지 이런 생각이 나는 거고. 움직이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자기를 지독히 사랑하면서 스스로를 살아내고 스스로의 꿈을 이루어주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맹목성이래요. 그래서 꿈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맹목성. 뭐냐면 안 물어보고 질렀다고요. 여러분, 모든 꿈의 에너지는 대부분 5% 미만의 작은 에너지예요. 아, 영어 좀 했으면 좋겠다. 여행 가고 싶다. 살 빼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5% 미만의 작은 에너지는요. 옆으로 이렇게 이동해 보세요. 이렇게. 남한테 물어보다가 흘린 적 없어요? 흘려요. 남한테 물어보다가 흘려요. 하도 작아갖고 흘려. 여기 살 빼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절대로 물어보지 마, 남한테. 대부분 이렇게 살 빼려고 그럴 때 남한테 물어보는 사람 있어요. 맹목성의 기본이 절대 남한테 묻지 말 것이에요. 자기 자신한테만 물어보세요. 절대 물어보지 마세요. 그리고 뭐 이렇게 여보 나 있잖아.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영어 같은 거 공부하고 그래갖고 뭐라도 이제 제대로 한번 시작해 볼까? 됐어. 그냥 편하게 살아. 지금 나이에 뭘 또 배운다 그래.
여성분들은 저 따라서 이 세상 이 세상 모든 남편은 모든 남편은 내 꿈과 내 꿈과 작은 후회와 작은 후회와 슬픔에 대하여 슬픔에 대하여 아무 관심 없다. 절대 물어보지 말자. 남자분들 따라서 하자. 남자분들 이 세상 이 세상 모든 아내는 모든 아내는 내 꿈과 내 꿈과 좌절과 좌절과 소망에 대하여 소망에 대하여 별 관심 없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같이 데리고 살 거 따로 있고 각자 데리고 살 거 따로 있어요. 꿈과 슬픔은 각자 데리고 살다 각자 데리고 가요. 누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해결해야 돼요. 뭐 남편한테 물어보지 마. 물어봐봐. 지금 너무 많이 물어본 것 같아서 갑자기 후회가 돼요. 모든 걸 공유하고 있거든요. 공유를 해도 공명은 못 할 텐데. 공유는 그렇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공명은 뭔지 아세요? 같은 감정으로 똑같이 아파하고 똑같이 꿈꾸고 똑같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인간이. 이게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봐요. 육체가 다르면 다른 육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똑같이 공명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결론은 누가 낼 수 있어요? 가장 잘하는 내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내가 공부할까 다시? 야 됐어. 너 나이가 뭐 60인데 반 들어오고 반 나가고 개코 안 나면 하지 마. 그는 내가 중학교만 졸업하고 엄마 아버지 너무 힘들어서 장사 도와드리고 그러냐고 공부 못한 게 얼마나 아픈지 그가 어떻게 공명을 해요? 내 육체 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누가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알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꿈에. 같은 일 20년 하면은 알아내는 것. 직관. 학생 카드에서 음성이 들려. 얘 오늘 끊는다. 이런 음성 들려.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얘기해요. 제 꿈 아니에요. 나 이런 일 할 사람 아니거든요. 그래서 손잡고 이렇게 말해. 아니요, 너 그런 일 할 사람이야. 똑같은 직업을 해도 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 못 견디고 그만두는 사람이 있는 거죠. 저는 한 20년 강의했더니 입으로 뇌가 이동한 것 같은. 저는 강의한 지가 이제 24년 됐잖아요. 24년 전에 저는 원래가 이제 음악을 전공을 했고 그래서 사실은 피아노 한 대 갖다 놓고 이 집 저 집 애들 데려다가 가르치면서 1명 가르치고 2명 가르치고 3명 가르치고 이러면서 처음에 일을 시작을 했어요. 돈을 버니까 너무 좋아갖고 이제 나가서 차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더라고. 민원을 넣었어. 시끄럽다고. 정말 그 당시는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아세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좀 젊은 세대에 돈 벌다가 들었으면 좀 봐주지. 돈도 하나도 없는데 나 어떻게 나가서 학원 차려. 어떻게 나가서 학원 차려. 막 울었는데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요. 얼마나 많은 내 인생에 딴지 거는 사람들이 써보면 은인인지 알아요? 그분들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계속 집에 있을 뻔했어요. 근데 막 밀어넣고 나가라고 하는 바람에 급하게 막 대출을 얻어갖고 학원을 차린 거예요. 다 대출이에요. 내 나이 27살에 처음으로 대출 얻었는데 너무 떨리는 거야. 대출금 무섭더라. 잠이 안 와. 그래갖고 맨날 내 새벽에 4시 반, 5시면 학원에 나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애들 학생 카드 보면서 큰일 났다. 얘 꼭 5만 원 들고 와야 되는데 이래야 월세 낼 수 있는데 너무 걱정돼서 잠이 안 와요. 내가요 CEO들이 왜 이렇게 아침 조찬 모임을 자주 하는지 알았잖아요. 다 잠이 안 와. 걱정돼갖고 월급 때문에. 그래서 다 이렇게 새벽에 나가서 같이 10명이 모여서 이렇게 밥 먹으면서 서로 얼굴 보면 상태 비슷하니까 덜 불안하니까 자꾸 나가서 밥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시 반, 5시면 학원 나와서 앉아있고 이렇게 학생 카드를 막 쳐다보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학생 카드 쳐다보다가 내가 그때 경험한 게 있잖아요. 같은 일 20년 하면은 알아내는 것. 직관. 기타리스트가 기타 막 치다가 보면 내 머리가 원하는 선율을 내 손이 어느새 0.001초 내에 치고 있는 것을 직관이라고 불러요. 이게 직관이에요. 그래서 직관은 육체 언어지 정신 언어가 아닙니다. 강수진 씨 발 봤어요? 발 봤어요? 어떻게 됐어요? 발레리나 강수진 씨 발. 사람 발바닥 아니에요. 다 뭉그러졌어요. 뭔지 아십니까? 내 머리가 원하는 턴을 내 발이 해내는 것. 이런 걸 직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발에 뇌가 이동한 거예요. 저는 한 20년 강의했더니 입으로 뇌가 이동한 것 같은. 같은 일 몇십 년 하면요. 그래서 아우라가 느껴지고 직관이 있기 때문에 그거거든요. 새벽에 가서 계속 학원에 앉아있으니까 몸이 똑똑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읽어낼 수가 있어. 학생 카드에서 음성이 들려. 얘 오늘 끊는다. 안 믿, 난 들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난 들었다고.
그래서 그 집에 전화해갖고 뭐 절대 못 그만두게 하고 결국 어떻게 됐냐 하면은 제가 1년 반 만에 200명을 만들었거든요. 학생 카드에서 음성이 들려. 얘 오늘 끊는다. 안 믿, 난 들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난 들었다고. 그래서 그 집에 전화해갖고 뭐 절대 못 그만두게 하고 결국 어떻게 됐냐 하면은 제가 1년 반 만에 200명을 만들었거든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갈게요. 이거 내 꿈이에요? 내 생계예요? 생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피아노 레슨이에요. 내가 두 번째 싫어하는 게 애들이에요. 왜냐하면 장작 패는 소리 계속 나고 말도 더럽게 안 듣고 연습하라 그러면 계속 이러고 10번 연습하고 동그라미 10개 치라면 2번만 치고 나머지 다 8개 거짓말이고 그리고 아무리 레슨을 해도 하루 종일 피아노 학원에 앉아있어도 제대로 된 엘리제를 위하여를 단 한 번을 들을 수가 없어요. 정말 피곤해요. 중학교 때면 너무 힘들고. 내 생계예요. 근데 진짜 열심히 했어요. 나는 그렇게 하기 싫은 생계를 왜 열심히 했을까요? 27살 된 애 하나 난 내 생명 먹여 살리기. 이게 생계예요. 내 새끼 먹여 살리기. 이게 생계예요. 월세 그만 살고 전세 이사 가기. 이게 생계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꿈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죽어라고 열심히 일했어요. 내 꿈은 아니었거든요.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얘기해요. 선생님 있잖아요. 이거 제 꿈 아니거든요. 저 이런 일 할 사람 아니거든요, 진짜. 나 이거 그냥 먹고 살라고 하는 거고요. 하기 싫은데 그냥 하는 거고 이게 생계고요. 먹고 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 제 꿈 아니에요. 나 이런 일 할 사람 아니거든요. 막 이래. 막 울면서 막 서러워하면서 근데 내가 조용히 불러서 손잡고 이렇게 말해. 아니요, 너 그런 일 할 사람이야. 점점 나를 먹여 살리는 거, 내 생명 먹여 살리기, 그죠? 성인이 된 내 생명 먹여 살리기, 결혼했으면 내 새끼 먹여 살리기, 집 사기,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막 애쓰기, 막 이러면서 살기.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위대한 꿈이 어디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시작! 생계예요. 이게 생계라고 불러요. 또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강의하는 거 내 꿈이에요? 내 생계예요? 꿈이잖아. 착시 현상이 일어나지. 꼭 꿈 같지? 왜? TV 나오니까 꿈 같죠? 아니요. 저 생계로 시작했어요. 강의 24년 전에. 폼으로 꿈으로 시작한 거 아니고요. 강사 되고 싶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보고 강사 됐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난 강사라는 직업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도 몰랐었어요. 그냥 이렇게 피아노 학원 열심히 하고 있었잖아요.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고 뭐라 그러냐 하면은 저기 사례 발표를 좀 하래요. 피아노 학원 잘 된 거 사례 발표. 그게 내 첫 강의예요. 그때 내가 뭐라 했냐면 나 스피치 학원도 안 다녀봤고요. 뭐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 얼마나 하는 거예요? 사람이 미쳐서 어떻게 1시간을 떠들어요? 그거 못해요 저는. 몇 명이 200명 어떻게 사람이 200명 앞에서 얘기해요? 저 못해요. 그래서 전화 끊었어요. 또 전화 왔어. 3번째 전화가 왔어요. 그때 내가 얼마나 등신같이 대답을 했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이상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남편이랑 한번 상의해보고 나서 전화 드리면 어때요? 내가 우리 남편한테 그랬거든요. 여기 있잖아. 내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할 말이 없질 않아. 있긴 있더라고. 정리해보니까 있는데 근데 나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봐서 너무 떨리거든? 어떡하지? 그때 우리 남편이 밥 먹으면서 뭐랬는지 알아? 떨리면 안 가면 되지? 얘 말이야 막걸리야. 물어볼 사람한테 물어봤어야지. 그때 알았어요. 이 사람은 내 슬픔과 내 꿈과 내가 피아노 학원 하면서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상의할 대상이 아니구나. 제일 잘하는 내가 결정해야지. 그래서 강의하러 갔거든요. 1시간 해달라 했는데 1시간 반 했어요. 잘해서 그런 게 아니야. 너무 떨려서 어디서 멈춰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강의하고 1시간 반 덜덜 떨면서 하고 집에 와서 자면서 그랬다니까요. 잘했어. 가길 잘한 것 같아. 떨렸지만 다음에 또 들어오면 좋겠다. 그러면 1시간 안에 딱 맞춰서 정말 연습 많이 해서 잘해봐야지. 다 잘해봐야지. 그러고 잤거든요.
7년 후에 보니까 제가 텔레비에서 강의하고 있던데요. 그 후로 계속 노력했어요. 24년간 한 번도 안 그만뒀고, IMF 때 강의 거의 다 없어졌을 때도 계속 강의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한 직업 갖고 24년 살면 그 직업이 꼭 나를 굶기는 때가 있는데, IMF 때 강의 거의 다 없어졌을 때도 계속 강의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한 직업 갖고 24년 살면 그 직업이 꼭 나를 굶기는 때가 있는데, 초기, 중기, 말기 한 번씩 굶기는데요. 초기 때 무명이라 굶기고요. 중기 때 슬럼프 와서 굶기고요. 말기 때 인기 떨어져서 굶기고요. 그래도 그 직업 안에 계속 있다는 건 위대한 일이에요. 걔랑같이 친구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특히 내가 직접 명함 파는 직업 있잖아요. 프리랜서 같은 직업은요. 최후기 5년은 그 직업이 나를 오지게 굶겨요. 나 이래도 내가 좋아? 이거 테스트 하거든요. 그때 걔를 버리면 걔가 나한테 돈 벌 수 있는 기회, 실력 발휘를 한 번도 안 해줘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강의 초기에 돈을 벌 수가 없죠. 왜냐면 강의를 못 하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강사로서 이 직업으로서 나와 평생 친구가 되는 데는 5년이라는 서로 부딪히는 기간이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강사라는 직업이 나한테 돈도 벌어주고 나를 먹여 살릴 수 있도록 내가 강사라는 직업한테 먼저 투자해야 돼요. 5년간. 얘가 나한테 아무것도 안 주고 되게 속썩여도. 그러다 보면 어떤지 아세요? 한 6년째, 7년째 가잖아요. 그럼 이 직업이 내가 투자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아유 너 좀 쓸만하다 그러고 해서 얘가 나한테 서서히 돈을 주기 시작해요. 그럼 어때요? 확신이 생기죠. 나 평생 너 데리고 살아도 되겠다. 나 너랑 평생 있어도 안 굶겠다. 여러분, 너랑 평생 있어도 안 굶겠다라는 소망은 내가 주는 거예요. 그 직업한테. 직업이 나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그래서 똑같은 직업을 해도 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직업을 해도 내 소망, 그 직업이 나한테 소망을 줄 때까지 못 견디고 그만두는 사람이 있는 거죠. 저 24년간 죽어라고 열심히 했거든요. 이거 제 생계예요, 꿈이에요. 생계라니까요. 생계 3단계라고요. 생계는 생계인데 생계 3단계예요. 아세요? 생계 1단계가 뭡니까? 그냥 이렇게 안 죽을 만큼, 먹고 살 만큼. 그러다가 생계 2단계가 뭐야? 나 진짜 여기서 실력 발휘하고 싶어. 나 정말 인정받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해? 죽기 살기 더 노력하는 거죠. 생계 3단계가 뭐예요? 나를 확 끌어올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지 생계 3단계가 어디예요? 꿈이랑 같은 동네에 있어요. 그래갖고 여러분 눈에 꿈으로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연복 셰프 아세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배달했던 분이에요. 그 사람은 생계 1단계가 아니라 생계 지하 10층에서 시작하신 분이에요. 지하 10층에서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6학년 때 학교 다녀야 될 사람이 무슨 양파 가고 무슨 짜장면 배달을 해요. 중국집에서. 지하 10층에서 시작했잖아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분. 그래갖고 올라왔죠? 생계 1단계가 됐어. 나 조금이라도 공부 더 해서 정말 괜찮은 셰프 되고 싶어. 그래서 외국 나가서 공부하고 와갖고 더 노력하고 막 죽으라고 몸을 쓰고 노력해. 지금 그분은 생계 3단계잖아요, 이연복 셰프. 우리 눈에 착시 현상이 일어나죠? 꿈이라고. 생계 3단계예요. 생계와 꿈이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이게 생계거든요. 저 원래 꿈이 있거든요. 울지 마. 울지 말고 나를 먹여 살리는 일에 집중하시다 보면 내 꿈도 먹여 살릴 수 있어요. 근데 날 먹여 살리지 못하면 절대 내 꿈도 먹여 살릴 수 없어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7년 후에 제가 TV에 나와서 강의를 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강사가 된 거는 사실상 언제 탄생된 걸까요?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꿈에.